2021년 국회 8급 경제학 풀어보겠습니다. 1번 현재의 균형 국민소득은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1750억 원이 작다. 조세와 국제무역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모형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 0.6이라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가시켜야 하는 정부 지출액은, 이 문제는 정부 지출 승수에 관한 문제고요.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한 다음에 그 승수에 정부 지출액을 얼만큼 증가시켜야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조세와 국제무역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정부 지출 승수 중에서 가장 단순한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1로 정부 지출 승수를 구해서 증가시켜야 하는 1750억 원을 정부 지출 승수로 나눠주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가시켜야 하는 정부 지출액이 도출되겠습니다. 정부 지출 승수는 델타 G분의 델타 Y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델타 G죠. 델타 G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지금 좌변에서 델타 G를 우변으로 옮기고 우변에 있는 1-C를 좌변으로 옮기면 델타 G는 델타 Y 곱하기 1-C가 되겠습니다. 델타 Y는 1750이고요. 그리고 C가 0.6이니까 대입을 하면 여기는 1-0.6이 돼서 여기는 0.4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700억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X제와 Y제만 소비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미니멈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이때 A의 효용함수와 최적의 소비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로 주어진 경우에 이 소비자는 X제와 Y제를 일정한 비율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간단히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X제, Y제 평면에서 이 효용함수는 이렇게 L자형의 함수로 표현이 되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 정해서 살펴보면은 X자가 1일 때 여기 A점이 있는데 이 A점은 X제를 한 단위, Y제를 두 단위 소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소비자의 효용은 미니멈 함수에 X제와 Y제 소비량을 대입을 하면, 미니멈 함수는 크지 않은 수가 튀어나오는 함수죠. 그래서 이 A점에서는 2X나 Y나 동일하게 2가 나오기 때문에 미니멈 함수 값은 2가 되고요. 그리고 L자형의 무차별 곡선에서 모든 점에서는 다 효용이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X제를 한 단위 소비하는 것이 유지되는 한 Y제 소비를 아무리 늘려도 이 소비자 효용은 2에서 증가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Y제 소비량이 2로 유지되는 한 X제 소비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 소비자의 효용은 2가 되겠습니다. 즉 이 소비자 A는 X제와 Y제를 2X는 Y가 되도록 X와 Y의 소비의 비율을 1:2의 비율로 소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프에서도 보면 Y는 2X라는 이 선상을 따라서 무차별 곡선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용의 증가 방향을 표시를 해줬고요. 여기까지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보기를 보면 1번에 X와 Y제를 2:1의 비율로 소비한다. 1:2의 비율로 소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상품의 소비 증가만으로 효용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죠. 어느 한 상품의 소비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다른 한 상품의 소비를 아무리 증가를 시켜도 효용은 그대로 유지가 됐죠. 이것은 효용함수가 미니멈 함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물론 2번이 항상 틀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X가 2고 Y가 2이라서 이런 점이 있다고 해보면, 이 상태에서는 Y가 증가하면 효용이 더 위쪽에 무차별 곡선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경우가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4번을 보면 한계 대체율이 나와 있는데,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죠.
보기에서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L자형의 무차별 곡선을 볼 때 지금 이 수평선인 부분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제로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은 0으로 일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수직선인 부분, 여기서는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는데 한계 대체율도 역시 무한대가 되겠죠. 하지만 이 A점, 여기서는 무한대도 아니고 제로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L자형의 무차별 곡선을 갖는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한계 대체율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한계 대체율이 정의되지 않는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정의되더라도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일정하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과 5번을 판단하기 위해서 효용극대화 문제를 설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XJ와 YJ의 가격이 1로 정규화되어 있는 예산선이 있고요. 그 다음 XJ의 가격이 3분의 1로 하락한 예산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A와 B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A점과 B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하면 Y는 2X라는 조건식을 가지고 예산 제약선의 식과 연립을 하면 각각 A점은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되고요. B점은 이와 같이 됩니다. 보기 3번에서 보시면 XJ 가격이 YJ 가격보다 낮을 때 XJ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XJ와 YJ 가격이 같죠. 그리고 B로 되는 거는 XJ 가격이 YJ 가격보다 낮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제약선일 때의 효용 극대화 점과 XJ 가격이 하락했을 때 효용 극대화 점을 비교를 해보면 X와 YJ의 비율은 1대2의 비율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에서 XJ를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XJ와 YJ의 상대 가격은 최적의 소비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최초의 예산 제약선에서 XJ 가격이 하락해서 예산 제약선이 완만하게 변할 때 소비점 A에서 B로의 변화는 가격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해할 수가 있는데, 대체 효과는 힉스의 방식을 따르면 가격 변화 전에 효용을 유지하면서 재화 간 상대 가격의 변화가 있을 때 소비량의 변화를 대체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바뀐 상대 가격이 반영된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변화 전에 효용 함수와 접하고 있는 이 점선의 가상의 예산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점은 그대로 A점에 머물러 있죠. 즉 대체 효과가 0임을 알 수가 있고, 대체 효과가 0이라는 것은 XJ와 YJ의 상대 가격 변화가 최적의 소비 선택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보기 5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